손해평가서 물방망입니다. 여러분 시험 치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며칠 전에 지난주 토요일에 10회 2차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 보신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험을 잘 치르시는 분, 잘 못 치르신 분 계시겠지만 일단은 당분간은 좀 푹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험 준비하는 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이만저만이 아니죠. 원래는 이제 해설 강의를 하려고 앉았는데 해설 강의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번 10회 시험에서 논란이 될 만한 부분, 그리고 시험 총평, 그리고 나서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큐넷에 가보시면은 한참 의견 제시를 받고 있는 기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정답, 가정답, 가답안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의견 제시를 해야 돼요. 문제에 대한 오류나 잘잘못에 대해서 이게 한 목소리로 정말 많은 목소리가 있어야지 채점하시는 분들이 살펴봅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제 느끼기에 어느 해보다도 강하게 한 목소리로 목소리를 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복수정답, 일부 정답, 전원정답 처리됐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거나 이상한 부분은 지금 이번 주 금요일까지니까 큐넷에 들어가시면은 전문 자격시험 손해평가사 탭에 2차 시험 의견 제시란이 있어요. 인증하시고 들어가셔가지고 가급적이면은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의견 제시를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총평 전에 논란거리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9월 6일. 7번 이게 마늘 문제죠. 제주도에서 또 희한하게 의성종 마늘을 재배하는 농민 문제였습니다. 제주도는 주로 그 대서종이나 남도종 이렇게 난지역 마늘 재배하는데 물론 제주도에서 의성마늘은 한지역입니다. 한지역 마늘 재배한다 그래서 이게 인수 제한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수 제한 쪽으로 의견 제시는 하지 마시고 문제는 한지역은 10월 10일 이전에 파종하면은 이게 인수 제한인데 이 보험회사에서 지금 인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좀 오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이제 이미 인수가 됐으니까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했으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출제자 의도에 따라서 재파정 보험금, 지급 사유, 재파정 보험금을 이게 공부 많이 했으니까 편하게 써서 제출은 하셨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만 그래도 혹시 답이 보험금 없음 또는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뺏기신 분들은 꼭 이의 제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0월 5일 날 파종한 거는 인수제한에 해당되는 거는 맞습니다. 물론 이제 계약이 성립됐으니까 이 제기가 받아들여질지는 이제 미지수니까 그래도 문제 오류가 있는 건 확실하다. 조기 파종, 재파종으로 푸신 분도 계실 텐데 그 부분은 이제 품종이 다르고 또 특약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아마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 3번도 조금 제 느끼기에 이것도 조금 불명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수제한 목적물을 쓰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이론서 보면은 인수제한 파트에 그 1, 2, 3, 4, 5, 6, 7번 해가지고 7점으로 줬던가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인수제한 목적물 그러면은 목적물 이렇게 얘기 나오면은 그냥 코끼리 마늘, 주화재배 마늘 이게 인수제한 품종인 걸 아니까 이렇게 쓰고 마셨을 분들이 계셨을 텐데 엄밀히 따지면 인수제한 목적물이라는 게 그 농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게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써주는 게 출제자 의도긴 할 겁니다. 그래도 그 인수제한에 해당하는 농지나 마늘의 조건을 쓰시오 이렇게 나왔으면 더 나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좌우간 7번은 얘기들이 많죠. 일부 학원가에서 보험금 없음을 답으로 가답안을 제출한 경우도 있고 의견 제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7번 그 다음에 9번도 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9번이 농업수입보장 방식 포도 문제죠. 근데 이론서가 올해 개정되면서 농업수입보장 방식이 좀 간단해졌죠. 이 가격 산출 방법이. 그러니까 모든 품목에서 가입연도를 포함하지 않고 5년으로 기준가격을 계산하게 돼 있는데 이론서하고 달리 이게 중요하죠. 이론서와 달리 따로 제시를 했어요. 가입연도를 포함해서 뭐 2023년이든가요. 2023년도 연말에 포도를 가입했는데 기준가격 계산할 때는 23년을 포함해서 기준가격을 산출하라고 이렇게 문제가 돼 있어가지고 이론서하고 좀 다르죠. 물론 이제 제시한 대로 푸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이 논란거리에 해당하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시한 대로 풀고 어차피 우리 이론서가 불명확하고 좀 불친절하다는 건 다 인지하고 계시니까 자기 기준대로 문제를 쭉 풀어 가셨다면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오류는 오르죠. 이론서랑 다르게 제시되어 있으니까 이 기준가격 문제에서도 약간 문제가 있고 또 이게 농가 수치 비율도 포도, 양파, 콩은 지난 5년간 농가 수치 비율 올림픽 평균에서 계산하라고 돼 있는데 또 이론서 보면은 소학기 가격에만 올림픽 평균 계산해서 농가 수치 비율 계산할 때 뭐 농가 수치 비율 5개 주어졌으니까 다 평균 내에서 계산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또 일부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올림픽 평균을 내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24년도 거를 바로 뭐 계산 대입하셨거나 근데 소학기 가격에만 올림픽 평균 쓰라고 했는데 문제에서는 기준 가격도 같이 해라. 물론 약관에는 기준 가격도 그렇게 돼 있지만 이 또한 이론서랑 좀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의견 제시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9번. 이 간단한 내용 정리해가지고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참조하셔가지고 의견 제시하실 분은 좀 정리하셔서 의견 제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출제 예상 문제였던 송아지 가격 문제가 케이스로 나올 줄 알았더니 괄호놓기로 나왔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명백하게 오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워낙 쉬운 부분이고 예상 부분이라 답은 다들 맞게 쓰셨을 텐데 출제자가 의도한 답을 쓰셨을 텐데 이것 때문에 고민하거나 시간 뺏기신 분 또 혹시 다른 답을 쓰신 분도 계셨겠죠. 이게 4월 5월령에 송아지 가격이 없으면은 그때는 6, 7월령에 뭐 암컷은 85%, 수컷은 80% 이렇게 전져놓을 걸로 가격 계산을 하는 거죠. 송아지 가격. 근데 4, 5월령에 송아지 가격이 없다. 농협축산정보센터 이게 누락됐어요. 그냥 요 말이 없이 그냥 4, 5월령 가격을 6, 7월령에 85%, 80%를 적용하라. 이건 오류입니다. 이게 가장 명백한 오류로 보여요. 12번은 이거는 전원정답 처리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제가 자세한 내용은 문제풀이 하면서 어떤 부분이 논란이고 이 때문에 의견 제시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금요일까지 빨리 여러분 의견 제시하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3번. 13번 축사 문제였죠. 개인적으로는 이 축사 문제가 올해 20문제 중에 가장 좀 까다롭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처음 본 스타일의 문제였죠. 축사가 뭐 돼지, 가금, 기타 가축 해가지고 잔존 보험 가입 금액으로 비례보상할 때 보험금 계산할 때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을 한다는 건 다 아십니다. 축사는. 근데 이게 A동이 먼저 사고가 있었고 보험금 지급했고 이제 B동이 이번에 사고가 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우리 원예시설에서 공부했듯이 이렇게 동별로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동별로 각각 손해평가를 하고 보험금 계산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이 출제자는 이 문제에서
A동은 기존에 사고 있었고 B동에 이번에 근본에 사고가 있었는데 보험금 계산하라 그래가지고 동별로 계산하지 말고 이 동을 목적물별로 평가하지 말고 이 일괄해서 축사 이 전체에 대해서 보험금을 계산하라는 의도로 출제를 한 것 같아요. 이건 이론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실제 축사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의 보험가입 금액으로 둘이 축사 파트에 있는 겁니다. 600쪽에 둘 이상의 보험 목적 A동, B동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 가액 비율로 보험금액 비례 배분해서 보험금을 계산한다. 이제 손자 방식으로 비례 보상해서 계산하라는 거라면은 요걸 해석할 때 누구나 원해설과 마찬가지로 동별로 계산할 거예요. 동별로 계산한다 그러면 답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동별로 계산하면은 조금 모순이 있긴 해요. 이것도 이제 문제풀이하면서 말씀드릴 텐데 물론 5점짜리 문제였고 문제풀이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계산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답은 나오는데 만일에 이걸 공부 좀 하신 분들이 아 이걸 동별로 계산했다 그러면 값이 확 달라지죠. 이게 이의 제기할 만한 충분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서에 언급도 돼 있지 않고 좀 뜬금없죠. 원해시설이나 뭐 비가림설에서 우리가 공부한 거랑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일괄해서 계산하라고 축사 전체를 A동, B동 합쳐가지고 잔존보험가입 금액으로 계산해서 비례보상하라.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이론서에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 문제 풀면서 자세히 말씀드려야 해요. 그 다음에 14번 생산비 보장 방식 품목을 쓰라 그랬는데 이제 출제자 의도야 물론 월동무, 고추, 당근 3개 쓰라고 했겠죠. 뭐 이게 쉬운 문제이기도 했죠. 근데 만일에 이 문제에 대해 조사료용 벼와 사료용 옥수수도 만일에 답으로 제출해서 3개를 쓰신 분들은 이의제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 조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물론 이제 1번의 경작불능만 보상하는 품목인 건 맞습니다. 애들은 수확을 하지 않으니까 다만 이제 월별로 경과 비율이 있는 거죠. 근데 조사료용 벼와 사료용 옥수수도 엄밀히 따지면 생산비 보장 방식 맞습니다. 얘들도 포함해서 답을 쓰신 분들은 이의제기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입할 때 수확량, 평년 수확량의 뭐 50에서 100%로 가입하는 게 아니고 이 조사료용표 같은 경우는 생산비로 보장 생산비로 가입을 해요. 그 보장 생산비의 일정 비율만큼 보장해 주는 거죠. 나중에 사고 생겨서 이제 경작불능이 되면은 그래서 생산비 보장 방식이 맞습니다. 이의제기 하실 분은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많은 이의제기 내용이 이제 15번 요 병충해 이제 보상하는 병충해에서 도열병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목도열병이라고 했어요. 이 목도열병 물론 이제 대부분의 분들 또는 많은 분들이 도열병의 일종이다 그래가지고 보상하는 면적 보상하는 재해로 했을 건데 보상하는 병충해로 근데 또 의외로 또 많은 분들이 도열병하고 목도열병은 다르다 뭐 가루더덩이병, 더덩이병 우리가 분리했듯이 그러니까 이론서에는 도열병이라고만 나와 있지 목도열병이라고 안 나와 있으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 부분은 이의제기가 잘 안 받아들여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도열병은 목에도 이삭에도 생기고 뭐 잎에도 생기고 뭐 하니까 내 생각해 보면은 많은 분들이 도열병하고 목도열병이 같은 병해충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한 목소리로 많이 내면은 강하게 어필을 하면은 이의제기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목도열병이 도열병의 일종이라는 건 맞는데 그래서 보상하는 병충해 맞는데 이론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시간 뺏기고 헷갈려하고 그랬을까요? 이건 이의제기 미보상으로 혹시 목도열병 미보상으로 하신 분들은 이의제기 꼭 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 이제 17번 자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신 모양이에요. 고추 이제 경과 비율 관련해서 문제에 생장일수, 사고일수를 얘기할 때
정식하고 60일 이렇게 돼 있죠. 뭐 수학 개시일로부터 10일 이제 수학 일수 사고 이제 수학 개시 후에 사고 날짜를. 근데 올해 개정되면서 초일 불산이 원칙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첫날은 빼고 이제 이튿날 사고 난 날, 그러니까 정식일 당일은 0일이고 다음 날부터 1일이라는 표현이 올해 새로 들어와서 이거를 59일로 푸신 분들 또는 이게 10일이 아니고 9일로 푸시는 분들이 일부 계시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너무 깊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터 요 조사의 개념부터 이렇게 좀 깊이 생각하시던데 한편 일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민 많이 하시다가 60일이 아니고 대부분은 60일로 푸셨을 걸로 생각됩니다만 혹시나 고민하시다가 59일 또는 9일로 푸신 분들은 이런 서에 정식일로부터 60일 경과했단 말은 이제 이 부터는 말은 그날을 포함하는 거니까 빼면은 59일 된다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서 한번 이의제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18번. 이 문제는 처음에 계약사항에 가입 주수만 주어졌죠. 실제 결과 주수가 없습니다. 이제 대부분이 이제 가입 주수하고 실제 결과 주수는 같은 문제니까 가입 주수를 가지고 조사 대상 주수 다 풀이하셨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뭐 따로 문제 뭐 제한 인수 제한 품종 유목 이런 부분도 없고, 근데 작은 부분이라도 조금 오류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의제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아마 저기 하나가 더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게 하나 있을 텐데 10번 문제였던가요? 참고로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문제 10번에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보험료 문제 중에 가장 강하게 예상했던 문제가 원예시설이나 원예시설작물 보험료 문제 예상했었는데 또 희한하게 소수령으로 나왔어요. 이게 케이스 문제로 나오지 않고, 그래가지고 책임 유무에 따라 보험료 환급에 관한 기준을 뭐 서술하라. 물론 이론서 기준으로 서술해야 되겠죠. 책임 유무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 책임이 있는 경우 해가지고 막 서술을 하셨고 여기서 끝내시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책임 유무에 따라 환급 기준이 달라지죠. 책임이 없는데 아예 무효가 됐다면 전액 돌려주고 책임이 없는데 해지가 됐다 그러면 이제 미경과 비율에 대해서 이제 날짜별로 계산해서 돌려주는 거죠. 이제 책임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이미 지난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단기효율로 계산해서 지급하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잘 정리하고 있는데 15점이나 돼요 이게. 그래가지고 혹시 여기에 우리 이론서 보면은 3번 4번 그래가지고 3번은 이제 책임 있는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써놨죠. 책임 있는 사유가 뭐다, 뭐 의무해지랄지 보험료 미납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이제 역시나 복리이자 연단위로 계산한 복리이자 문제도 이론서에 서술돼 있어요. 출제자 의도는 이걸 전부 다 써야지 15점 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혹시나 1번, 2번만 쓰신 분들도 한번 이의제기 하십시오. 잠깐만요. 목이 좀 간질거려서.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기 책임 없을 때 환급 기준, 책임 있는 경우 해지돼 가지고 뭐 환급 기준, 고의 중과실로 뭐 보험료가 해지됐다 그러면 무효가 됐다 그러면은 반환하는 이런 부분만 쓰신 분들은, 그러니까 3번 4번을 언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문제에서 책임 유무에 따른 환급 기준만 쓰라 그랬으니까 1번 2번만 썼다 이런 분들이 은근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이의제기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군데 일부 오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졌을 때 오류가 있는데 좌우간 그 오류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하시고 이제 다음은 이제 총평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총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번에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대부분의 분들이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시간이 좀 부족했겠구나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냉정하게 이제 난이도만 따져 보겠습니다. 난이도만 보면은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하긴 했는데 실제로 90점 이상 이제 메일 주신 분들 보면 90점 이상 평균 받았다는 분도 계시는 거,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분도 계세요. 물론 이분들은 좀 소수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시간이 부족했을 겁니다. 이거 총평하기 전에 이번에 나온 문제 한번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이게 해설해서 제대로 하긴 할 텐데 1번부터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1번 이게 5점짜리나 돼요. 이게 1차 시험에나 나올 만한 문제지 우리가 2차 준비하면서는 신경 쓰지도 않은 부분이죠. 농협재해보험심의회 정확하게 써야지 아마 정답 처리할 것 같은데 좀 1번부터 여러분 좀 멘탈이 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모르는 건 틀릴 거는 틀리고 자, 자기 생각대로 풀어 나가셔야죠. 자, 1번은 그랬다 치고 2번은 그 우리 예상하는 문제였습니다. 손실 빈도와 손실 규모에 따라서 이게 하는 거. 다만 이게 순서가 앞뒤 순서가 좀 바뀌어 가지고 좀 당황하셨을 텐데 우리 예상 문제였으니까 대부분 맞췄을 거예요. 자, 1번은 그렇다 치고 1번 제가 보기에도 당황했습니다. 그 어느 분이 시험 끝나자마자 12시 전에 문제를 올려주셔가지고 어느 카페에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타이핑하면서 문제를 풀었는데 1번 이거 도대체 뭐라고 써야 되지? 무슨 시무회일 것 같은데. 자, 2번은 문제 없었습니다. 3번 인수제한 뭐 전혀 문제 없었어요. 우리가 준비해왔던 거고. 그리고 가축재해보험의 부문별에 보상하는 손해도 문제 없었습니다. 부상, 경사탈, 긴급도축의 사습량은 이제 마치 소말처럼 부산, 난 이렇게 한다고 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 산용마비도 문제 없었고 질병사고 보상하지 않죠. 한 달 이내 다 문제 없었고 5번 보험 얘기할 때 정보 비대칭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나왔고 역선택,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 대신에 뭐 도덕적 위태 다르게 쓰신 분도 좀 기다려 보십시오. 틀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론서에는 해이로 올해 다 개정이 됐습니다만 해이도 쓰지 않고 일부 도덕적 위태라고 돼 있는 경우도 아마 이론서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그러니까 해이 아니고 도덕적 위태라고 쓰셨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좌우간 5번까지 문제 없었습니다. 이제 6번에서 좀 어려웠다고 보입니다. 갑자기 이제 떨분간 보험료 나왔는데 제가 모의고사나 우리 실전 연습 문제에서 했듯이 이제 손해율을 직접 구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기부담 비율별로 따라 정부에서 얼마 비율 보조해 주는지 자기부담 비율 알아야 되고 3년, 2년 계산해서 그리고 착과감소 보험금 가지고 우리 요 보장 수준, 누적 적과전 손해율도 계산하는 거. 근데 이게 어렵게 느껴졌을까요? 보험료 문제 어차피 나올 거 예상했고 손해율도 연습했었고 정부보조 보험료라 그래서 어렵게 느껴졌을까요? 개념이 정리된 분들 정부보조야 그 순보험료의 일정 비율이죠. 순보험료의 일정 그리고 부가보험료 100% 계약자 부담보험료는 연습했고 6번까지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마늘 7번에서도 이게 문제 어류라는 걸 느끼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몇 뜬금없이 10월 5일 날 게다가 제주도에서 한지역 의성종 마늘, 의성종이란 표현도 안 써요. 의성 마늘 그러지. 의성종이란 표현 없습니다. 대서종, 뭐 남도종은 모를까. 자고 의성품종. 그렇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받아 주었겠구나. 그래가지고 지급사유, 재파정조사 어차피 한 것 보니까 시바르당 몇 주나 출연했고 몇 주 이상 계산했는지 재파종 했는지 다 해서 7번도 문제 없었을 걸로 보이고 8번은 보리는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변화, 감귤이나 차 이런 데서 나올 줄 알았는데 계약인수 관련 수확량, 평균 수확량 보리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도 평년 수확량 계산하면은 50에서 100% 사이에서 최대 최소 문제 없었고 물론 9번 같은 게 말씀드린 대로 논란이 있는데 제시를 했어요. 기준가격, 수확기 가격, 기준가격 계산할 때 이게 가입연도 직전 5년인지 고민하지 말고 몇 년부터 몇 년 사이로 할 것 이렇게 제시했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
농가 수치 비율은 5년간 평균 내서 올림픽 평균 낸 거 수학기 가격에만 해야 되나? 평균 내는 건 알겠는데 근데 문제에서 기준 가격에도 하라고 그랬으니까 기준 가격에도 하면 되고 제시된 대로 10번은 이제 소수령이니까 어차피 자, 책임 있는 사유, 책임 없는 사유까지는 다 썼을 거예요. 이제 물론 여기에 이제 3번, 4번은 깜빡하신 분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뭐 책임 있는 사유가 뭐고, 그 다음에 청구한 날로부터 그 뭐죠? 그 이율을 계산하는 게 뭐에 따라서 이익이죠? 이게 그 기관 이름이 잠시만요. 그거 보험 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 계약 대출 이후 연단위 복리로 좌우간 그러니까 요 내용까지 써야지 뭐 15점일 거라고 뭐 예상은 하는데 최소한 책임 있는 사유, 책임 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잘 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과목은 문제가 있었을까요? 한두 문제 빼고는 시간도 많이 안 걸렸을 것 같고 쫄지 말고 자신 있게 만일에 푸셨다면 자기 생각대로 그 다음에 2과목 최소 표본 과실수 우리 과중조사 할 때랑 착과피해 낙과피해 구성조사 할 때 여기 잘 준비된 겁니다. 송아지 문제가 어류긴 한데 암컷 85% 수컷 80%다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암컷은 40월령 470kg, 수컷은 25월령 655kg도 우리 아는 내용이고 축사는 패스할 확률이 높았어요. 처음 보는 스타일의 문제였기 때문에 잔존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걸 알아도 A동, B동을 구별해서 풀어야 되는가 이 구별해서 평가하면은 아마 이게 답이 750만 원인가 나올 겁니다. 구별하지 않고 일괄 보험금 계산하면은 450만 원인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패스할 만했어요. 그 다음에 경작불능 보장하는 품목, 생산비 보장 방식 품목 이거는 서비스 문제였고 병해충 문제에서 목도열병 관련해 가지고 고민하셨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좌우간 이건 의견 제시하실 부분이고 많은 분들이 오히려 목도열병이라고 돼 있지만 목도열병도 도열병의 일종이려니 하고 보상하는 병충해로 푸셨을 것 같고 미보상 면적을 하지 않고 뭐 아닐 수도 있고 이 부분은 논란이 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농업수입보장 방식 많이 나왔어요. 적과전은 무려 15점짜리가 2개나 나왔고 근데 농업수입보장 방식만을 우리가 수학감소에서도 풀었고 뭐 환산계수를 까먹으신 분 안 계셨을 거고 비대추정지수도 주어졌었고 그리고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감소가 아니라는 건 강조했던 부분이고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감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감소량 전체를 미보상으로 한다라는 것도 연습 많이 했고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 아니었을 걸로 보입니다. 시드름병 2등급이라는 것 딱 고추 문제에서 이게 17번이 제일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신 분 계시는데 어려운 이유가 조건 1, 조건 2, 뭐 조건 3, 조건 4 이렇게 줘서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만일에 진짜 자기 자신을 믿고 평상시 실력대로 좀 풀겠다 개념이 좀 정리되신 분들은 이게 수학 개시 전인지 조건 1, 조건 2 이렇게 물음 1은 수학 개시 전 사고네 자연스럽게 푸셨을 것 같아요. 막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물음 2는 수학 개시 후 사고네 이건 병충해니까 장경피 병자네 해가지고 경과일 수도 좋겠다. 그러니까 생장일 수도 좋겠다. 수학일 수도 좋겠다. 시간도 얼마 거의 안 걸렸을 거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병충해 조사가 끝난 이후에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17번이 가장 어려웠다는 분들은 이제 문제가 물론 복잡하니까 이해는 됩니다. 뭐 조건이 많기도 하고 너무 불필요한 조건까지 다 논란이 없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줘가지고 복잡해 보였는데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죠. 떨문가 문제가 오히려 헷갈렸습니까? 우리는 더 어려운 문제 많이 풀었는데 오종한정 특약에 가입했으면은 태지지 파워라는 거 잘 아시고 맹해 그러니까 보상하지 않고 멧돼지 병해충 다 보상하지 않으니까 착과감소 과실수부터 나무손해보험금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종합위험 다 멧돼지까지 다 병충해만 빼고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복숭아 다품종 나왔는데 저는 다품종이 어디에서 나올 줄 알았지만 이 복숭아에서 나오니까 평이한 문제죠. 평이한 문제. 게다가 우리가 시험 직전에 준비했던 착과수 조사 전에 사고가 없었으니까
어차피 착과수 조사 전에 사고 없었어도 조사는 하고, 그래서 착과량과 평년 수확량 비교하는 문제, 그리고 과중조사가 없는 경우에는 평년 수확량으로 한다는 것도, 과중조사를 못했으니까 수확량을, 착과량을 계산하지 못하니까 평년 수확량으로 한다는 것도 최근에 풀었던 문제이기도 하고, 이게 다 공부했던 내용이죠. 문제풀이에서도 많이 연습했고 예상했던 문제이기도 하고, 적과전이 두 문제나 나왔습니다만은 오히려 이제 종합위험 20번 문제가 주의하라는 문제, 5종 한정특약 가입하지 않았으므로 착과 손해 감소 과실수 당연히 0번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과배 종합위험 가입했는데 태지지파에 1.07, 일소피해 6%, 요 세 개는 우리가 잘 놓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로만 따지면, 이게 제 생각이라고 하지 마시고 개념이 어느 정도 정리되신 분들, 이제 꾸준히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뭐 저야 이제 타이핑하면서 문제풀이 하면서, 물론 여기서 이제 저야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풀이했으니까 긴장은 하지 않은 거는 이제 차치하더라도 냉정하게 난이도로 자체만 보면은 동의하지 못한 분로 계시겠습니다. 물론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지만 문제의 스타일이 전혀 달라지고, 이렇게 발문이 이제 서술형, 모의고사에서 서술형으로 좀 제가 출제를 해봤는데 서술식으로 문제를 냈거나 좀 복잡하게,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를 구성해서 난이도가 뛰었다 그렇게는 아니죠. 정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러니까 이건 문제풀이 해설하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됐는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막 긴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나오고 좀 생소한 스타일의 문제라서 순간 좀 어렵게 느껴지니까 고민하다가 시간이 좀 많이 갔을 것이다 라는 데는 동의합니다만, 난이도 자체 이렇게 눈에 익을 수밖에 없었다. 아마 한두 문제 빼고 20문제 중에 여러분 모르는 문제 있었을까요? 물론 이렇게 집에 와서 풀어보면 답은 맞췄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렇게 써놨네요. 제가 생각나는 대로.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동안 문제 패턴에만 익숙하게 공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개념이 확실히 정리되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개념이라는 게, 그러니까 공부하신 여러분 스스로 자기만의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체계를 딱 잡고 자신감까지 포함해서 개념이 정리되신 분들은 이런 정도의 변형에 대해서 지저분하게 좀 풀어서 서술형으로 문제 냈다 그래서 어렵게 느끼거나 당황하거나 시간 많이 뺏기거나 그러실 필요 없었는데, 진짜 메일 주신 분 중에 90점 넘겼다고 메일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이런 분들은 보면은 암기식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라 자기 상식적으로, 자기 상식에 맞춰서 자기 나름대로 개념을 딱 정리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느꼈어요. 질문하시거나 블로그에 문제풀이 올리시거나 하시는 분들을 보면 결국은 눈에 다 익은 문제고, 그동안에 공부해왔던 내용과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를 이렇게 쫄지 말고 자신 있게 풀었으면은 시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검산을 했다라고 뭐 한 번은 가볍게 검토까지 했다라고 하는 보면 그런 분들은 시간이 부족하지도 않았겠죠. 자, 앞으로 이런 스타일 문제가 계속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양하게 이런저런 형식의 문제가 출제되겠죠. 맨날 강조하는 요 개념, 자기 나름의 체계. 내년에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떤 틀에 좀 얽매여 가지고 좀 암기 형식으로 또는 글쎄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나 내년에도 시험 봐도 올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작년보다야 작년에는 이제 이 과목 문제가 터무니없이 쉬웠으니까 계산 문제가 터무니없이 쉬웠으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난이도가 올라간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못 풀 문제나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는 거는 없죠.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제가 개념 강의를 24년도 이론 세설 강의를 올려드렸는데 그게 50강 정도 되죠. 거기에 문제도 한 200개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약간 고배속으로 1.3배속 정도로 해가지고 한 2달 정도만 한 서너 번 반복해서 만일에 들으셨다. 이동할 때 주무시기 전에 뭐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들으신 분들은 글쎄요. 뭐 자기만의 개념은 이제 자기 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감은 생겼을 거라고 보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흔적 남기기는 하셨을 건데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좌우간 여러분 이제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이 지겨운 공부 어서 떠나시고 이제 현장에서 이론서하고 현장은 아예 다르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훨씬 더 여러분들 이제 현장에서 배우는 게 더 많을 겁니다. 물론 공부도 좀 하시면서 진짜 진정한 손해평가사가 되시고 이제 앞으로 공부를 또 해야 되시는 분들은 역시나 이제 질문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 인터넷 카페 가지고 답변도 좀 달면서 답변을 단다는 거는 자기 나름의 뭔가 개념이 정리된 분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력이 쌓여지고 고수가 되는 거고 시간 뭐 또는 실제 시험에서 뭐 고득점도 받을 수 있는 거고 문제 풀면서 자 어떻게 풀었어야 했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힘들었을 거라는 내용은 다음 해설 강의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퇴근을 좀 일찍 해가지고 낮에 강의를 했더니 잡음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옆에 그 생활도로에서 오토바이 소리, 버스 소리.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이게 오래 할 공부 아닙니다. 동차도 많이 합격하실 텐데 자, 당분간은 좀 쉬시면서 하시고 싶었던 거, 먹고 싶었던 거, 가고 싶었던 거 여유를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공부를 새로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1년이나 남았습니다. 1년이면은 합격하기에 넘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6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늘 얘기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차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경우에 따라 1차 포함해서 6개월인데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시간이 넘치죠. 서두르지 마시고 하루에 2시간씩 꾸준히 공부하면 일주일에 5일만 2시간씩 공부하시면 1년이면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습니다. 하루에 2-3시간 일주일에 5일 퇴근하고 주말에는 좀 쉬시고 이렇게 공부하셔도 됩니다. 당분간은 해설 강의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